치료법이 4단계에 걸쳐서 있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었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시지만 그 첫 번째가 힐링기법이라 그랬어요. 힐링기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스트레스와 상처를 치료하는 겁니다. 스트레스와 상처를 치료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스트레스와 상처를 치료하는데 아직 심리가 장애가 생긴 건 아니에요. 심리 장애가 생기기 전 단계에서 스트레스와 상처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기분을 잠깐 전환시켜 놓고 조금만 조정 작업을 해주면 원래대로 금방 돌아갑니다. 그게 힐링 기법이에요. 여기는 심리 장애가 발생한 게 아니에요, 지금요. 요 용도로 쓰는 것이 힐링 기법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악화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스트레스가, 상처가 악화되면 특정한 심리 하나를 망가뜨리기입니다. 그래서 고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인식을 고장 일으키면 인식장애가 발생을 하고, 감정기억에 관련된 기억을 고장을 일으키면 감정기억장애로 들어가게 되고, 표현을 고장나게 하면은 표현장애로 갑니다. 고장이 왜 납니까? 심리장애가 생기는 이유,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방향에서 생겼던 것을 감당을 하지 못하니까 특정한 다른 심리 하나를 그거보다 훨씬 더 강화를 시켜가지고 그쪽을 강화를 시켜서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끔 만드는 게 심리장애입니다. 그래서 심리가 하나가 고장납니다. 여기는 이제 심리장애 치료법이 필요해요. 이때 심리장애 치료법은 심리가 하나가 고장나는 겁니다. 인식이 고장이 나든 인식이 장애가 발생이 되든 감정기억의 장애가 발생됐든 표현장애가 발생이 됐든 이런 식으로 셋 중에 심리 3개 중에 하나가 고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즉 뭔가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심리 하나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심리장애 치료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악화되면 또 어디로 가느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 심리가. 그래서 뭘로 간다 그랬습니까? 중증 심리장애 치료법이 필요합니다. 중증 심리장애 치료법이 필요한데 요거는 2개가 고장이 난 거예요. 하나가 고장이 나면은 그나마도 하나 가지고 버티는데 이게 정반대 있는 쪽이 서로 번갈아 하면서 고장이 나는 거 있잖아요. 번갈아 하면서 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2개가 장애가 발생을 해버린 거예요. 이 중증 심리장애가 또 발생을 합니다. 같은 치료법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장애가 발생하기 전이고, 그래서 심리장애가 발생된 사람들한테 힐링 기법 발생이 안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치료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쪽이 고장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이 힐링 기법으로 심리장애 치료법을 하게 되면 즉각 이 사람은 중증 심리장애로 바로 빠져버립니다. 왜? 다른 쪽을 고장을 일으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2개가 고장 나버리는 거예요. 면역력이 없다는 얘기, 한마디로 회복력을 못 가지고 있다는 얘기, 장애는. 그거를 회복을 기대한다면 큰 오산이에요. 자, 그래서 중증 심리장애가 또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하면 중증 트라우마를 제가 지금 명칭을 붙이지는 못해가지고 이렇게 길게 쓰고 있는 거예요. 중증 트라우마 치료법이 필요합니다. 이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래서 3개가 고장나는 거예요. 인식이, 기억이, 표현이, 이 3개가 한꺼번에 다 같이 고장나버린 거예요. 이제는 회복력이 아예 어디서부터 찾아야 될지 몰라요. 그게 대표적인 게 외상 스트레스 장애, 외도 트라우마, 남자들은 성기능 장애 관련된, 남자들의 성기능 장애가 중증 트라우마라는 걸 아예 몰라요. 그래서 중증 성트라우마죠. 어떻게 보면 엄밀히 따져보게 되면. 그래서 이 중증 트라우마에 관련된 치료법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 4개의 치료법이 필요한데 지금 제가 만드는 게 우리가 갖고 예를 들어 테라피토하고 온라인 치료 교육에서 5박 6일짜리 그리고 10주짜리 관련되어 있는 이 프로그램은 무슨 프로그램이냐? 바로 중증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입니다. 중증 트라우마. 그리고 중증 심리장애에서 3년 이상 넘어갔다. 이 중증 심리장애가 3년 이상 넘어가고 약물을 복용하고 있거나 그러면 중증 트라우마에 준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미 중증 심리장애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치료법이 완성이 됐어요, 이게. 자, 완성이 딱 되고 보니까, 외상 스트레스 장애 됐던, 그 다음에 외도 트라우마가 됐던, 그 다음에 성기능 장애 관련되는 부분이 됐던, 인식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건지를 압니다. 그래서 이 완성된 걸 향해서 치료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까지 왔어요. 이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러고 보니까 중증 심리장애 치료하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요거의 절반만 노력해도 요거는 금방 치료가 돼요. 원리가, 왜? 여긴 3개가 다 고장났거든요. 그래서 3개 다 고장난 거 치료하는 거는 2개 고장난 거 치료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 치료하는 법도 다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 두 개를 치료할 줄 아니까 또 하나 치료하는 것도 어렵지가 않아요. 요것도 완성됐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게 완성됐으면 이걸로 고생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픈해도 되겠네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 세 개가 다 고장나면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든 해결 방법을 찾거든요. 어떻게든 나도 회복하고 싶거든요. 망가지고 싶지 않고 회복하고 싶거든요. 회복하고 싶어서 찾아다닙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버팁니다. 아직은 여기 두 개가 멀쩡한 게 남아있고 아직은 한 개라도 멀쩡한 게 남아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버팁니다. 그래서 안 찾습니다. 치료법을 안 찾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 간편한 방법, 약 먹는 거예요. 왜? 그래도 죽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약 먹어도 죽을 것 같아요. 약 먹어도. 여러분들 다 경험 있잖아요. 이거 관련된 경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약을 아무리 복용해도 이게 안 돼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거 가지고 약물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 자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사람들은 찾습니다. 근데 여기는 조금만 뭐를 하면은 그나마도 간신히 숨을 쉬어요. 그러다 또 힘들어지면 또 필요한 만큼 하고 또 힘들어지면 또 필요한 만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치료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찾으려고 들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픈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걸 굳이 오픈해가지고 뭐 어쩌라고 거기에 인력 투여를 하고 제 시간을 투여하고 그거보다는 차라리 여기에 훨씬 더 많이 투여하는 게 낫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거는 맨 마지막에 오픈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일로 쭉 들어가는 거를 이렇게 가만히 유심히 들여다보니까 여기에서 제대로 잘 만들어 놓으면은 이쪽이 발생돼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이 여기에서 일로 다 넘어온다는 게 문제예요. 힐링 기법을 잘못 적용을 하게 되면 심리장애로 들어오고 그때부터는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부터 손을 대자. 그래서 제일 먼저 손을 대는 게 청소년입니다. 아이들은 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오픈하는 게 바로 마더 테라피예요. 아이들을 데려다가 치료하는 게 아니고 엄마에게 아이들 치료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아이들 치료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그 아이들이 치료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이렇게 청소년들, 아이들은 죄가 없으니까, 그리고 아이들은 심리장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치료가 굉장히 어렵지가 않고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보면. 여기 경험 있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이거부터 먼저 오픈하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거 오픈하고 일로 안 들어가게. 그래서 여기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씩 오픈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가냐면은 이쪽이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은 아예 없습니다. 밑에. 지금 심리장애 치료법, 중증 심리장애 치료법, 그 다음에 중증 트라우마 치료법은 현존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현존하는 방법에는 4단계를 걸쳐야 되는데 하나는 이 원리에 관련된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치료 과제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이 보통 자기를 치료하고 행복 능력을 만들어갈 때까지 그 오랜 기간이 걸리는데 그거를 늘 점검을 해줘야 돼요. 점검 관리체계. 이 관리체계가 필요해요. 네 번째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이 원리를 가지고서 응용하는 일상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돼요. 원리만 알려주면 뭐 할까? 이 원리 가지고서 일상생활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운영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포럼이에요. 이 4개가 바로 치료 프로그램이에요. 치료 과정 이 4개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치료가 안 돼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법이 완성이 된 거예요. 지금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관련된 힐링 기법에 대한 거를 쓰는 경우가 지금 대부분인데 대부분 뭐냐면 상담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스트레스와 상처를 치료하는 용도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기분 전환시켜주고 그 사람이 힘들었던 걸 다시 원래대로 회복을 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정말 다시 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나 장애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더 악화되기 시작을 해요. 쓸 게 있고 쓰지 말아야 될 게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요. 독감이라 됐든 제가 비유도 했지만 독감이든 폐렴이든 기침 나올 때 치료하면 그거 안 걸려요. 그런데 기침 나올 때 잘못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악화되는 거랑 원리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상담, 코칭 기법, 무슨 수련,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가르쳐 인문학 관련되는 뭐 강의가 됐든 뭐가 됐든 이게 다 뭐냐면 힐링 기법입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힐링 기법에는 최고예요. 더 이상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장애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적용하니까 이게 심각해져도 너무 심각해지는 거예요. 심각해져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상담 코칭이 됐든 수련이 됐든 뭐 인문학이 됐든 다 좋아. 대신 여기만 하지 말아달라고 수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치료만 하지 말아달라고. 함부로 좀 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공격적으로 바뀐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으로 대화, 상담 하지 마세요. 왜 또 악화시킵니까? 이거. 심리장애 있을 땐 2개 가지고 버텨가는데 그나마 그래도 잘 버텨갈 수 있어요. 이거를 왜 한 개만 남겨놓고 이렇게 막바지로 막 몰고 가냐? 그거 하지 마라. 왜? 원리도 모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거를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바뀐 거예요. 맞아 죽을 각오로. 그래서 제가 뒤질 거를 대비해서 뭐를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올해 들어와가지고 오픈하는 게 전문가 과정입니다. 처음으로 제가 전문가들에게 제 관련되어 있는 힐링 기법부터 이 심리장애 치료 기법, 이 관련되는 치료 기법, 중증 트라우마 치료 기법까지 3단계에 걸쳐서 전문가들을 양성을 하겠다 해가지고 공원에서 이번 4월달부터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를 그대로 다 알려주겠다. 왜? 제가 죽을 걸 대비하는 거예요. 앞으로 5년, 10년. 저 없으면 그 다음에 이거 사장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보다 더 많이 연구하고 훨씬 더 나은 기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한테 일단은 보급을 해놓고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해놓고 난 다음에 제가 할 만큼은 했다. 이제 쓴소리 좀 해야 되겠다. 그럼 네가 뭔데? 그러면 나 별거 없어요. 그냥 마음 이론 개발했고 성마음 이론 개발했을 뿐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 네 뭐 했는데? 같아요, 원리가. 결국은 뭐냐면 저는 제가 이제는 할 말을 좀 하면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바뀐 것 뿐이에요.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렇다고 니들이 잘못됐습니다가 아니에요. 치료 쪽에만 신경 쓰지 말아달라고 제가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틀린 거 아니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지금 현존하고 있는 힐링 기법은 스트레스와 상처가 계속 재발합니다. 계속 재발하게 돼 있어요. 재발할 수밖에 없고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똑같은 시행착오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고 있어요. 왜? 원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원리. 그래서 우리는 뭘 가냐면 보여지는 현상 하나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마세요. 이거 하나 됐다 그래서 그 다음 게 해결이 된다? 아니에요. 다른 문제예요. 원리를 모르면은 전혀 우리가 수학을 풀 때 문제를 풉니다. 공식을 모르면 매번 이 문제가 다 틀려요. 근데 공식을 알면 적용하는 게 쉽습니다. 그런 원리가 같아요. 원리라는 건 마치 수학에서 공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변했다 그러면 선생님 좀 바뀐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제가 올해 들어오면서부터 바뀐 거 알아요. 일부러 바꾸고 있어요, 지금요. 왜냐하면 이 동네에서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